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4쪽부터 토론하기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인의 모두먼 4명이 찬성 측과 반대 측, 그리고 도남인의 모두먼 4명이 사회자와 배심원의 역할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대요. 토론 진행표를 보시면 입론, 반론, 재반론, 최종 결론의 토론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론 단계를 주장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단계를 논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순서를 보면 입론은 찬성 측부터 하지만 나머지는 다 반대 측부터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사회자가 있습니다.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회자는 우선 토론에서 그 진행을 맡고 있죠. 그래서 토론 순서를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그 찬성 측 혹은 반대 측의 발언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우선 사회자가 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읽은 책 로봇시대 인간의 일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논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입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성 측 입론입니다. 먼저 이번 토론에서 저희가 말하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라고 지금 자율주행차라는 핵심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용어 정의는 왜 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토론을 하고자 하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만 토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안락사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락사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해야만 이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자신들이 찬성 측인 거는 이미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유 첫째,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보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토론 개요서에서 쟁점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안전성에 대한 거였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둘째,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습니다. 쟁점 2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장들에 따른 각각의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근거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세계적으로 해마다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였죠? 그리고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료 나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둘째,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습니다. 자율주행차를 공유하면 차고에서 잠자는 자동차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를 필요할 때 부르면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 굳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 운전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으니 주차비와 유지비가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자율주행차의 이익과 장점에 대한 근거 첫 번째죠.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공유하면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경제적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자 근거 2 나왔습니다.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막히는 길에서 졸음을 참으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대신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 근거 3이죠. 운전하기 힘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이익과 장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론에서는요,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이런 근거에 따라서 딱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도입이기도 하고요.
자, 사회자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 측 입론. 저희는, 자, 여기는 선생님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실제로 토론을 할 때도 잘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반대 측이다라는 게 제시되어 있어도 저희는 이런 거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첫째,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쟁점이 안전성에 대한 거였죠?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돌발적이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일레인 허츠버그 씨, 둘이 자료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시험, 무단횡단 하다가 이제 좀 잘못된 분. 시험 단계의 자율주행차지만 무단횡단이란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본 것을 바탕으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둘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종류의 센서와 장비를 탑재하면 그만큼 자동차 가격은 높아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 1이겠죠. 또한 자율주행차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근거 2겠죠.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또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많은 사람의 운전한 즐거움을 빼앗게 된다. 근거 3이죠. 그리고 버스, 택시, 트럭 운전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실업이 생기겠다. 근거 4죠.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자율주행차 도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익되지 않는다고 적절하게 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이 토론 부분은요, 지금 현재 이 토론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글이나 자료 같은 걸 다 종합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밑줄을 사실 덜 치는 거예요. 사실 뭐 다 밑줄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적당히 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좀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봐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이게 좀 이 각 주장들이 어떻게 그 근거들을 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더 좋겠네요. 자, 양측의 반론을 이제 듣겠습니다. 반론은 상대편의 입론 내용에 관한 반박만 가능합니다. 이거 밑줄 쳐볼게요. 반론은 상대편의 입론 내용에 대한 반박만 가능해요. 자,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핵심 쟁점에 따라서 토론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겠죠. 쟁점을 중심으로 뭐 너무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토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토론이 산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편의 입론 내용에 관한 반박만 가능합니다.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반대측 반론 보겠습니다.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셨지만 이런 말투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주장하셨지만 그렇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차량 돌진 테러나 폭탄 테러에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면 테러범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 봤던 그 근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사람이 원격 조종한 드론이 폭탄을 싣고 날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한편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운전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익이자 장점일까요? 자, 사실은 우리 이 첫 번째 지금 안전성에 대한 근거, 안전성이라는 쟁점에 대해 반박을 한 거죠. 여기서는 이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자, 인공지능에 버금갈 만큼 운전을 잘해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운전사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고 돈이 없으니 역설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자, 실업에 대한 얘기, 첫 번째 근거였죠.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 1이죠. 그 다음에 또한, 자, 근거 2가 나오는데, 바로 자율주행차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있겠다, 빼앗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발언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의 편의와 더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물론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은 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노약자 장애인에게는 이 이동의 편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운전하는 즐거움은 사실 조금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 즐거움에 대한 거는. 근데 이거를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심지어 운전하는 즐거움이 더 중요해서 더 많은 사람이 운전하는 즐거움이 더 중요해서 이동의 편의성을 무시하겠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발언을 토론에서 지켜야 하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중에 공정성에 위배되는 발언이에요. 공정성에 위배되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배려하고 있지 않음.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위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따가 이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찬성 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측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셨는데, 뭐 이런 표현은 항상 쓰죠. 그런데 이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쟁점 1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쟁점 1 안전성, 그다음 쟁점 2 안전이 아니라 그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본 자료 중에 생각나는 자료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네, 그 운전면허 제도 나왔었죠. 자, 기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일어난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제도적 보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울러 운전사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측이 반박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는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이미 실업된 그분들이 이 일자리를 얻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관련 산업의 일자리는 코딩이라든가 또 그런 젊은이들이 잘하는 그런 건데 가능할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자율주행차가 좀 반대에 좀 더 그 무게가 실리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읽은 책에서 나온 것처럼 과거에 엘리베이터 운전사가 사라진 대신에 오늘날의 엘리베이터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람을 나르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젠 재반론 단계입니다. 반대측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반론 시간에는 상대편의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측 재반론 봅시다.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완벽하게 대처? 못하겠죠,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그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민재가 대답을 되게 잘했어요. 자율주행차 또한 사람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오, 그쵸. 인정을 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완벽한 대처라는 말이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주장에서 허점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되게 잘한 게 자율주행차도 사람처럼 한계가 있대요. 사람 운전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해요. 예, 그렇죠. 서연이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반박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물론 자율주행차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지만 사람보다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안전성에 대한 논리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할수록 점점 완벽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호. 그러나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사회를 다룬 수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듯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 또한 언제든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테러 기억나시죠? 한편으로 찬성 측의 발언처럼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죠. 그게 진짜 문제긴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의 재반론입니다. 다음이 반대측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람들의 운전한 즐거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와, 이거 진짜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사실 잘못 말했던 거죠. 이 당시에 그 반대측이 실수를 한 거예요. 공정성에 어긋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람들의 운전한 즐거움이라는 가치 중에서 얘기를 문제가 있었다는 거,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중호,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의 반론에서 노약자 장애인의 이동 편의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강조한 발언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소수자나 약자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공정성에 위배되는 발언이었다.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발언을 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발언 자체가 위배된다는 게 아니고요. 자, 고맙습니다. 기술과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보안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들이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한테 유리한 얘기들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거죠.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최종 결론에서는요, 아무래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말 땅땅땅 못을 박아야 돼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논의들을 다 종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찬성 측의 발언처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사람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찬성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반대 측 최종 결론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걸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주장은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실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문제 사항이라는 거죠. 자, 또한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해킹하여 테러 등 범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킹하여 테러 등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쟁점 1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이죠. 게다가 자율주행차는 여기서부터 또 쟁점 2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익이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의 운전한 즐거움과 일자리까지 빼앗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은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 최종 결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자, 첫 문장부터 자율주행차는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자율주행차의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근거 1.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거 2.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다. 근거 3.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하다. 근거 4죠. 그리고 여기서도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쟁점 1. 안전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거 2, 3, 4는 쟁점 2. 사람에게 그 이익이 된다. 이익과 장점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운전사의 실업 같은 문제. 여러분, 이거는 누가 얘기하던 주장이에요? 반대측에서 이야기하던 주장이죠. 이거를 되게 빨리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네 말처럼, 반대측 말처럼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일을 망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부분 한번 보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다. 자, 여러분, 그냥 사실 물 흐르듯이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이렇게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나요? 아니죠. 네, 사실은 이거에 반대되는 예시를 반예라고 하는 반대되는 예시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 원래는 다이너마이트 왜 개발했어요? 광산 같은 데서 사람이 더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 어떻게 썼어요? 서로 상처를 입히는 데 썼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발언은 타당성이 부족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당성이 부족하다. 타당성, 그 주장과 근거 사이의 논리적 관계.
의미하는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반대되는 예시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되는 예시를 쉽게 찾을 수 있음. 근데 여러분, 선생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도구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도구를 쓰고 이런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다 도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칼,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우리가 이 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요리를 할 수 있죠. 요리를 해서 막 따뜻한 요리를 해서 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막 뭐에 묶여 있는 뭔가 되게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이 끈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도구라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충분히 잘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뭐 찌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 자체보다는 이 도구를 쥔 사람, 우리의 손,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도구를 잘 쓸 수 있도록 진짜 서로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방향으로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아래 사회자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을 잃고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4명의 토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토론 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고 배심원 대표가 토론을 평가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네, 토론은 이렇게 끝났고요. 우리 이 평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평가하기 있죠? 배심원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입론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평가표는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 내용을 설명해 주긴 좀 그런 게, 여러분이 좀 다르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 평가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입론 부분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는가, 반론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는가, 또 상대방에게 재반론 단계에서는 상대편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효과적으로 논박했는가, 또 최종 변론에서는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냈는가, 또 전체적인 태도, 토론자들이 상대편을 존중하며 발언을 경청하고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토론했는가, 또 전체 과정에서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는가,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토론을 또 이후에 했잖아요. 그쵸? 그런 토론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이런 평가 기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잘 토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토론 잘하셨었어요.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 수업 중에 안 했는데 이 얼룩말 국어에서 답 정도는 맞춰준다고 했었죠. 네, 수업 중에 하나하나 쓰기는 좀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쓰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여기서는 잠깐 멈춰놓고도 쓸 수 있잖아요. 쟁점 1.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 찬성 측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자율주행차는 돌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실수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자, 반대측은 또 이에 대해서 입론에 대한 반론으로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찬성 측은 또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거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서로서로 뭐라고 했냐.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위험성 얘기했고요. 찬성 측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보안을 강화하고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뒤에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쟁점에 대해서 볼게요.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를 공유하면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 자율주행차의 공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킥보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런 설비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은 운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 반대측 반론으로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운전 즐거움과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측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비싸진다. 그다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돈과 시간이 든다.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입론 내용이었고요. 찬성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운전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겠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였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찬성 측 재반론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중시해야 된다는 점, 자, 공정성이 위배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잘 재반론했죠. 그 다음 찬성 측에서 이 반론에 대한 내용으로 반대 측에서는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해도 기존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 부분에서는 이 점검 기준을 좀 잘 봐줘야 돼요. 네. 여기 선생님이 보시면요. 점검 기준도 잘 봐주셔야 되고 여기 이끌기도 잘 봐주셔야 합니다.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죠. 이끌기 잘 봐주셔야 합니다. 자, 신뢰성이란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다른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뢰성이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로 자료의 출처나 말한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는 방법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막 수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처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당성에 대해서 나오죠. 타당성이란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로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성. 공정성 우리 많이 봤죠. 공정성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로 말의 내용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또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를 배려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제 봐야 하는데요. 우선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점검 기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믿을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 자, 일단 요거 보면은 믿을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서 읽은 책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 책은 이 분야의 약간 전문가가 또 쓴 책이기도 하고 그쵸? 그 출처의 글쓴이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도 그래서 맞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 관련해서 연구를 통해서 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뢰성이 있고 이게 믿을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한 건데 그 앞서 읽은 책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자,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읽은 책에서 본 믿을 만한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당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연관성이 있는가? 있을까요?
자, 여기 이 부분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산업혁명의 흐름, 증기기관의 발명과 산업혁명의 흐름,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요즘의 시대 흐름은 사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연관성이 있으므로 타당성이 있는 거죠.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듯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왔다. 자, 이 발언은 사실은 너무 그 발레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타당성이 뭐 없다고 하기 좀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산업혁명의 발생을 예로 들어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또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다는 그런 근거에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계와 도구를 이용해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전쟁, 뭐 꼭 전쟁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이런 유사한 사례를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오류, 이런 논리적인 허점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앞에 것도 그러고 보니까 수업할 때는 그 오류를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던 것 같네요. 비슷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뒤에 공정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운전하는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공정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정성이 부족하다, 공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좀 필수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약자 장애인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필수적인 건데, 다른 사람들의 운전한 즐거움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이동 편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거는 좀 좋지 않죠. 네, 좋지 않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처지를 배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없다. 이 발언은 공정성이 없다. 왜냐하면 소수자나 노약자와 장애인이라는 소수자나 약자, 이걸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뭐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요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람들의 운전한 즐거움이란 두 가치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또 선생님이 안 한다고 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반박해보자.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이미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콕콕 알아두기, 토론할 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의
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에 관해 근거를 들어 말해야 합니다. 토론의 일반적 절차는 주장과 논박 단계로 나오는데요. 주장은 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논점을 펼친 단계로 주로 입론이라고 하고요. 논박은 상대편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를 따져 오류를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입증한 단계로 반론, 재반론, 결론이 해당합니다. 자, 이쯤 돼서 선생님이랑 같이 프린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차 보는 프린트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프린트 앞장 봤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장에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자, 토론의 일반적인 절차라고 해서요. 네, 여기 보면은 주장과 논박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이건 방금 읽은 부분이니까 내려갈게요, 여러분. 뭐 밑줄 칠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고요. 이 토론 내용과 평가 기준 요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주장과 논박으로 이렇게 과정이 나와 있고요. 이런 토론 내용,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냐. 입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아 논점을 펼쳤었죠. 그러면 이에 따른 평가 기준들 하나씩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는가 볼 수 있겠고요. 반론에서는 상대편 입론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쟁점에 따라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였고요. 이 부분에서는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재반론에서는 반론 과정에서 나온 상대편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허점이나 약점을 지적하고 논박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기 편 의견의 강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하여서 효과적으로 논박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봐야 하고요. 최종 결론에서는 자기 편 주장의 우세한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를 하고요.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토론의 전체 과정에서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측면에서 어긋남이 없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고요. 토론자들이 상대편을 존중하며 발언을 경청하고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토론했는지를 또 봐야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쉽죠.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믿을 만한가, 정보의 출처는 정확한가, 자료를 쓴 글쓴이는 전문성이 있는가, 바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적절한지, 발언에 오류는 없는지,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발언의 내용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그리고 여기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를 배려하는지, 공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프린트 마무리했고요. 다시 교과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 읽고 독서 토론하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진 않았지만 독서 토론을 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써놓으시기도 했을 것으로 선생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여기 배심원의 입장이 되어 토론을 지켜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보자. 이거 방금 본 그런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우리 요 페이지를 여러분이 토론을 실제로 수업 중에 해보면서 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입론, 반론, 재반론, 최종 결론의 이 순서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했고요. 물론 반론을 좀 더 늘리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논제의 그런 조건에 맞게 논제를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토론의 경험이 즐겁고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많이 뿌듯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해 주셔서.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리와 점검 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에 등장해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맞는 말은 O, 틀린 말은 X에 표시해보자. 1.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기계적 결함에 따른
것이므로 자율주행차가 널리 보급되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죠. 기계적 결함이 대부분이 아니고요. 사람의 실수가 대부분이었죠. 그 다음 자율주행차가 널리 보급되면 노약자와 장애인은 이동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 맞죠? 그쵸? 교통사고 상황에서 누구의 목숨을 우선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자율주행차를 보급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이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라고 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키워드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었죠.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급이 되고 뭐 기술적인 걸 다 해결하더라도 자율주행차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냐,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하고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토론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토론에서 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논점을 펼치는 단계를 주로 입론이라고 한다.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뜻풀이 보겠습니다.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거 뭐죠? 논박이었고요.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 쟁점,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메커니즘, 그 다음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 딜레마 상황이었죠. 잘 보셨습니다. 그 다음 이 맞춤법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동해서 산지가 3년 되어서 이젠 길을 헤맬 뭘까요? 네, 첫 번째 헤맬입니다. 그 다음 습도가 낮은 봄철에는 산불 발생 률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굳이 굿이 네, 굿이 발음은 굳이로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정답은 굿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보통 이 부분은 그냥 이제 결론만 외우라고, 결론만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걸 상세히 보면 그냥 문법 단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그냥 알아두는 정도로만 하는데 이거는 원리를 함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생률에 대한 거는 아주 간단한 기준만 알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100분,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100분율이에요? 100분률이에요? 100분율인가요? 100분율인가요? 자, 우리 100분율이라고 하죠. 그러면 뭔가의 비율을 얘기할 때 비율이에요? 비률이에요? 비율이죠. 그쵸? 그런데 이건 왜 발생률일까?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과 율 혹은 률 앞에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자, 이 율 앞에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니은이 오고 이게 오거나 아니면 여기선 받침이 없죠? 이건 모음으로 끝난 거예요. 모음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받침이 니은이거나 아니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뭘까요? 율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외 나머지는 다 률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어떤 것에 우리 음악에서 율일까요? 률일까요? 률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미음은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니까. 그쵸?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성공률일까요? 성공률일까요? 이거 이응이잖아요. 발생률. 똑같죠? 성공률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 아주 쉽죠? 여러분 이 원리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본문이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요 다음 강의는 우리 그 2단원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런 강의예요. 그 외에 전체 핵심 정리도 있으니까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